혹시 암은 특별한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엔 암이 더 이상 낯선 병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든 아무 증상 없이 암과 마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암이라고 하면 곧 죽음을 연상시키는 무서운 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통계가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명은 길어졌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치료 기술도 좋아졌고 수술 성공률도 올라갔지만 여전히 암은 만만한 병이 아닙니다. 생존율이 조금씩 올라갔다고 해도 암 진단을 받는 그 순간의 충격과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무겁고 아픕니다. 더 무서운 건 암이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암은 대부분 몸에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고 서서히 퍼집니다. 갑작스러운 피로감, 식욕 저하, 체중 감소 같은 사소한 증상조차도 요즘 바빠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며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30대, 40대에서 위암이나 갑상선암, 대장암 같은 질환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나는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암은 나이,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의외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들, 맛있고 익숙한 그 음식들이 사실은 암세포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암세포를 키우는지, 왜 그걸 끊어야 하는지 오늘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암은 언젠가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내일이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기본적인 검사들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국가검진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암을 조기에 막기에는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비싼 검진을 받는다고 해도 검사의 선택이 잘못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스스로 위험 요소를 줄이는 일입니다. 무심코 먹는 한 끼, 마시는 한 잔, 포기 못하는 습관이 쌓여서 몇 년 뒤 암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이 암의 씨앗은 아닐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암을 부르는 진짜 원인과 우리가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오늘 이 시간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일반 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분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죠. 이 연료가 뭔지 아세요? 바로 포도당, 즉 혈당입니다. 다시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은 암세포에게 밥을 주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달콤한 간식은 물론이고 흰쌀밥, 밀가루 음식, 심지어 떡이나 주스까지도 해당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내가 먹는 밥이 암세포를 키운다고? 그런데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최소 10배에서 20배 이상의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면 그 환경 자체가 암세포에게 최적의 성장 조건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자주 먹는 단 음식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겠죠. 단순히 사탕이나 초콜릿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음식들에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얼.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간편하게 시리얼을 먹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시리얼은 당 함량이 매우 높고 혈당 지수가 80을 넘는 제품도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우유까지 곁들이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매일 반복하면 췌장은 쉴 틈도 없이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몸은 항상 고혈당과 저혈당 사이를 오가며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 과정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암,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으로 연결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음식이 아이스크림입니다. 차갑고 달콤해서 당장은 기분 좋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이스크림은 단순당과 포화지방, 그리고 때로는 카라기난이라는 첨가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라기난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라지만 장기간 섭취했을 때 만성염증과 대장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은 낮은 온도 때문에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많이 먹게 되지만 당분과 지방 함량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믹스커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커피 한 잔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믹스커피 한 포엔 평균 5-6g의 당분과 1.5g의 포화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게다가 프림에 들어가는 야자유는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물론 하루 한두 잔은 괜찮지만 문제는 이것이 매일 반복되고 때로는 하루에 3잔 이상씩 습관적으로 마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스팸 등은 맛도 좋고 조리도 간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가진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에는 아질산염이라는 보존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고기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온도가 높을수록 이 반응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스팸을 프라이팬에 굽는 행동은 암세포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인 한두 잔은 괜찮다는 식으로 자위하지만 술은 단 한 잔도 몸에 이롭지 않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이 체질은 알코올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술을 반복적으로 마시면 암에 걸릴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젓갈류입니다. 젓갈은 우리나라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지만 대부분 소금 농도가 매우 높고 아질산, 나트륨 등의 발암 의심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고온에서 보관되면 니트로사민이 생성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젓갈이나 푹 삭은 김치도 암 유발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냐?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 중에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조건을 줄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당장 끊어야 할 것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연료를 주는 건지, 암세포에게 연료를 주는 건지, 그 경계는 매우 좁습니다. 특별한 음식만 피할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습관처럼 반복하는 식사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는 것, 그게 진짜 암 예방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아직 젊은데 뭐 어때? 어차피 다 먹고 사는 건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런 방심과 합리화가 병을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암은 그렇습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몸속에서 서서히 자라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대부분 반복적인 생활 습관과 잘못된 식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술에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유전적으로 알코올분해 효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효소가 부족하면 술을 마신 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체내에 오래 남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즉,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인데도 무리해서 술을 계속 마신다면 몸속에서는 매번 발암물질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어느 순간 암세포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일부는 이제 얼굴도 안 빨개지더라, 이제는 주량도 늘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체질이 바뀐 게 아니라 몸이 경고 신호조차 보내지 않을 정도로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몸이 무감각해졌다는 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에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가공육 햄, 소시지, 스팸 같은 제품들. 편리하고 맛있지만 이들에는 대부분 아질산염이라는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특히 이 반응은 고온조리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죠. 즉, 스팸을 프라이팬에 굽거나 소시지를 바짝 익히면 발암물질이 그대로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먹는 건 괜찮겠지, 애들도 잘 먹는데라는 이유로 방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끔이 자주가 되고 자주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품은 중독성이 있어서 끊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입맛에 익숙해지고 조리도 간편하니 어느새 식탁에 올라오는 빈도도 높아지게 되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 지금까지 멀쩡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던 게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암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몸이 쌓아온 손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한계치를 넘어서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건강검진조차 귀찮다, 시간 없다는 이유로 미루곤 합니다. 혹은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검진만 받으면 되지라며 최소한의 검사에만 만족하죠. 하지만 국가검진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항목만 포함된 것입니다. 암을 초기에 발견하거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은 매년 받았는데 갑자기 암 3기 판정을 받았다고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 요인을 체크하는 데 필요한 정밀 검사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괜히 갔다가 병 얻게 된다며 검진 자체를 꺼리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믿음에 기반한 방임입니다. 조기 발견만 해도 생존율이 높아지는 시대에 괜찮겠지라는 말은 방광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건강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조기에 알아차리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때를 놓치면 돈도 시간도 생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 하나, 검사 하나에도 신중해야 할 시대입니다. 괜찮다는 말로는 암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암은 조용한 배신자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속을 파괴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야근 후 스트레스를 달래는 단 음식 한 조각, 혼자 먹는 외로운 저녁에 꺼내든 햄 반찬 한 접시, 잠 깨려고 마신 믹스커피 한 잔, 주말에 마신 술 한 병. 이 모든 것이 반복될 때 몸속에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억은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람은 위기를 겪기 전까지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몸에 이상이 없으니까, 아직 젊으니까라는 이유로 우리 대부분은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암은 우리가 방심한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조용히 아무런 통증도 없이 심지어 혈액검사나 기본 건강검진으로도 잘 드러나지 않은 채 몸속에서 수년간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기억하세요. 암은 증상이 없을 때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그게 암일 줄은 몰랐어요.
그게 바로 암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다른 이유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것들, 단지 습관처럼 반복해온 일상 속 행동들 속에 암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술 매 끼니마다 먹는 가공육, 당분 가득한 간식, 무심코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모두가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죠. 하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문제는 이 누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포 하나가 변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세포가 분열하고 복제되고 자리 잡는데 몇 년이 걸릴 뿐입니다. 그 과정을 방치한 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믿는 것, 그게 진짜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일상의 선택입니다. 특별한 약도 고가의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지금부터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 그게 진짜 예방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재료를 확인해 보세요. 성분표를 확인하고 가공된 식품을 줄이세요. 눈앞의 편리함보다 10년 뒤 나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은 꼭 챙기고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받느냐도 중요합니다. 자신과 잘 맞는 의료기관을 정해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검진입니다. 중요한 건 건강은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 관리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을 잃어본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 작은 경고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먹던 걸 갑자기 다 끊는 게 쉽냐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줄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당신의 몸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지금은 그저 식탁 위의 선택일지 몰라도 10년 뒤에는 생사를 가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당신 차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